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이제 먹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피부가 인생이다 해서 제가 되게 주목하고 리마커블하게 생각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먹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위장과, 그러니까 먹는 음식과 피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위장과 피부의 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양에서 쓰여진 책치고는 상당히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 최근에 먹는 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많은 이제 말하자면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분 되게 과학적인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되게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먹는 것이 이제 여드름에 미치는 영향, GI 지수가 높은 것들, 인슐린 유사성장인자라고 하는 IGF-1의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데 들어있는 황성분이 황성분이 이제 냄새를 유발한다, 악취를 유발한다, 뭐 생선 썩은 내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양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에 비하면 동양 사람한테 나는 냄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네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어쨌든 간에 되게 재미있게 이제 봤습니다. 먹는 게 과연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일까요? 라는 것에 우리나라는 사실 경락이라는 측면에서 얼굴에 반사점이, 장기에 반사점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거의 위경락으로 많이 보고 있어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면, 이 사람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안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장기 중에서 밑에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다른 장기보다 약간 그래도 위아래로 걸쳐져 있는 위장이 전반적으로 횡격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다 걸쳐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 전체를 위로 많이 보죠. 그래서 위가 안 좋거나 뭐 열이 발생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하면 얼굴에 뭐가 난다, 이렇게 이제 경락이나 이제 동양의학에서 많이 보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음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겉모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이런 약간 부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에 달걀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이 보기 싫은 뾰루지가 올라오고,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나아지는 변화도 그런 예이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피부와 위장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대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실제로 두 대륙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 결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실크로드란 말 쓰고, 뭐 일직선으로 길을 간다, 꼬불꼬불 간다, 이런 인문학적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전학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어떤 이 여행의 어떤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피부에 영향을 주나요?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과학계에서 쏟아진 무수한 연구 결과와 일부 비과학적인 정보들, 의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거죠. 내용이 상충되는 문헌들을 헤치며 길을 찾아야 하는데, 또 동시에 인체는 너무나 복잡해서 실험실에서 밝혀진 확정적 결과도 반드시 인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된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론대로 검사 결과대로 했는데 너무 다른 거에 나타나는 게, 사람은 그만큼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 할 것 없이 사실은 어떤 유명 인사가 선호한다는 상품이며 최신 유행 다이어트에 휘둘리고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식품업계와 제약업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죠. 뭐 홈쇼핑 방송 직전에 뭐 종편에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핑거루트를 방송을 했다. 그럼 핑거루트가 뭐 바로 홈쇼핑에서 판매된다거나, 심지어 뭐 의사들도
모델로 나오고 혹은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 뭐 그런 일이 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그 개인이 믿는 믿음이거든요. 전문가로서 난 이게 임상을 쭉 해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어. 그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의사분들 중에서 되게 네트워크 판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 네트워크 제품을 먹어보고 임상을 해봤더니 뭐 약간 스폰서를 받았거나 지원을 받아서 해봤더니 너무 효과가 좋더라. 효과 좋을 수 있죠, 당연히. 임상을 하는 건 그런 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그러지 않으시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실은 이제 식생활은 의학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에 어, 반대, 여기에 굉장히 반대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분은 이제 의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식생활은 의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식생활로 안 되니까 약을 먹고 보조제를 먹는 거지, 만약에 음식으로 고칠 수 있지 못하는 질병이라 그러면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분과 달리 저는 식생활은 의학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요소는 과학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결론은 피부와 위장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울 만큼 복합적인지 보여준다. 우리가 위가 안 좋은 사람 피부가 좋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위가 안 좋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고, 예민하다는 것은 온갖 호르몬이 충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될 호르몬이 덜 나온다거나 너무 과하게 나온다거나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충돌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피부는 호르몬을 깔아놓은 보자기라고 보면 돼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의 보자기라고 보시면 되면, 호르몬이 엉키고 충돌이 일어나면은 피부에 다 그대로 나오니까 위장과 피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저도 여기에는 동감. 그러나 의학의 경계에 식생활이 있다? 저는 반대. 그러면은 우리가 의학은 약만 먹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약을 주고 주사를 주는 의사들만 이 현대의학에서 MD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지만, 요새 그렇게 의사 생활을 하시면 슬기롭지 못하죠. 요즘 의사분들은 기능의학을 모른다면은 도저히 안 되고, 방송의 힘도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뭐 약이나 뭐 주사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식생활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제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그렇게 환자를 코칭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의학의 일부가 식생활이다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봐야 되는 전부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티 라이먼이 여기다 이제 어떤 내용을 썼냐면요. 키타바라는 섬에 이제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 있다고. 근데 이 키타바라는 섬이 이제 어디냐면은 파푸아 뉴기니 본토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태평양에 있대요. 근데 여기에 수도가 이제 이 수도에 2,000명 정도의 사람만 살고 있는데, 이, 이 섬에서 말하자면 이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먹나 봤더니 과일과 뿌리채소, 참마, 고구마 이런 거, 그 다음에 코코넛, 생선들을 주식으로 삼아, 당연하죠. 섬이니까. 이렇게 이제 먹는데,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되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많은데, 이 탄수화물이 GI 지수가 높은 단당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껍질째 먹거나 이런 거죠. 이런 실험은 막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이런 곳에서는 조리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고, 그냥 도정이 많이 되지 않은 곡식을 가지고, 곡식을 많이 먹는데도, 탄수화물을 먹는데도 되게 이제 거친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그렇게 먹었더니 혈당 지수가 낮았고, 그러면서도 사실 뭐 코코넛 같은 거 막 먹으니까요. 생선도 막 먹으니까 지방이 섭취량이 결코 적지 않았다. 근데 이제 지방도 사실 뭐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지방을 그냥 섭취를 하는 거죠. 이렇게 먹었더니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몬티라이먼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도 많이 먹었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었는데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심혈관 질환이 없었고 뇌졸중 발병률도 낮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강력하게 그래서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탄고지를 해도 고탄고지를 하더라도 뭐 탄수화물이 좀 거친 탄수화물 먹었고 뭐 지방을 좋은 걸 먹으면은 이런 수치가 나와라고 주장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근거를 대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고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다이어트를 구석기 다이어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구석기 다이어트 식단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실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연구 참가자 1200명 중에 단 한 명도 이거는 0%예요. 0%의 사람이 여드름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사이족이나 우리 막 그 브라질 원주민들 대상으로도 여러 실험을 했었는데 예전에 방송에 보면은 그렇게 곡류를 많이 섭취하고 탄수화물이나 과일을 되게 많이 먹고 지나가다가 과일 따먹고 막 이러는데 여드름이 없다. 먹는 거, 단 거를 먹으면 분명 여드름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에 대한 이제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농포나 여드름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국은 이런 구석기 다이어트를 하면 살도 빠지고 뇌졸중도 없고 심혈관 질환도 없고 여드름도 없는데 이것을 많이 정제하고 깎아내고 아주 알맹이만 액기스만 뽑아 먹고 이런 식생활로는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 피부는 인생이다가 좋은 점은 이분이 되게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있는데 대다수가 내용이 이제 근거한 실험이 이제 기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책이 잘 외국어가 외국말이 막 예시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읽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런 거 이제 고객들한테 얘기하실 때 요런 실험을 했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너뷰티의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라이프 스타일의 식생활의 푸드 테라피를 좀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데 있어서 여드름 너무 많으시니까 우리 탄수화물 좀 줄여보세요.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껍질째 먹는 뭐 곡류를 먹는 것도 도저히 못 끊겠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태평양의 이런 섬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IGF-1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슐린 라이크, growth factor이죠. 이게 뭐냐면 약간 좀 다른 말로는 소마토메딘이라고 합니다. 소마토메딘 C라고 하는데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에 성장기 발달에 세포 증식의 촉진과 관련해서 그로스 팩터니까요.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과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그래서 인슐린 라이크예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성인한테는 당연히 뭐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성장 인자가 나와가지고 뭔가 소화 흡수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진대사에 되게 중요한 효과가 있는 물질인데 약간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과다할 경우에 이게 신체 세포 증식이나 사멸의 사이클이 깨지고 불균형을 염려하는 이런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IGF-1이 증가한다. 그러면 마치 이게 여러분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요. 호르몬 중에서 환경 호르몬 있죠. 얘가 여성 호르몬과 흡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인데 막 가슴이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환경 호르몬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된 닭고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닭고기 사료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이런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전자레인지 같은데 플라스틱 같은 것이 변형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그리고 막 그런 어떤 포장재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을 많이 섭취하면 내 몸 속에 환경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면 얘가 유사한
하게 이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남자가 여성화 된다거나 약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암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나올 수도 있고 성 호르몬의 교란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 위험한 것처럼 이 인슐린 그 유사 성장인자도 그런 거죠. 그래서 대사를 막 방해하고 세포의 사멸이나 막 증가를 막 너무 심하게 만들거나 막 이런 문제를 어, 여러 가지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을 급격하게 증가를 유도하는 이런 특정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당의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약간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냥 되게 음식을 그냥 되게 그냥 껍질째 먹거나 뭐 이렇게 조리 자체를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먹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 밥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냥 조리 자체를 많이 안 하고 되게 센 물에서 금방 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도 그냥 껍질째 하거나, 감자도 심지어 제가 깨끗이 닦을 뿐 껍질을 까지 않아요. 네, 뭐 그런 거예요. 껍질을 잘 제거하지 않아요. 뭐 그런 목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이런 그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뭐 그 IGF-1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조심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인슐린 성장 인자가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가 높으면 피부 안에서 이제 지방 합성이 증가하고 살이 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피지를 만드는 세포가 늘어나면서 여드름균의 세포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뭐 심지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제 여드름을 유발하는 게 테스토스테론이 아니라 효소 반응을 겪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말하자면 이제 증가시키는, 그래서 여드름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이미 확인이 됐다. 그래서 IGF-1이 높은 그런 음식은 여드름도 발생시키고 살도 찌게 하고 피부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탁하게 만든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이제 GI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당연히 안 먹어야 되고, 또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높은 그런 음식들도 골라서 안 먹는 게 좋죠. 전문 서적들에 보면은 많이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저지방 식품에 집착하고 곡류가 중심이 된 전분 식품, 당이 다량 함유된 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식생활은 결국은 피부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 무슨 뜻이냐면, 지방이 좀 높아도 좋은 지방, 고지방이어도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탄수화물도 전분이나 곡류가 중심이 됐는데 너무나 정제가 잘 됐어. 그럼 이런 것들을 막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은 피부가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 사실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막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탄고지 때문에 사실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여드름이 많이 나고 몸에 안 좋고 뭐 살찌고 이런 거 너무 많이 알고들 계셔서 탄수화물 억제하는 거가 되게 유행인데, 탄수화물 너무 억제하기 어려우면은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거든요, 여러분. 식이섬유 같은 거 많이 섭취하시면서 탄수화물 좋은 걸 섭취하세요. 좋은 걸 섭취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포만감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피부의 문제는 많이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본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많이 권해드리는 거고요. 또 여드름을 얘기를 하면서 위장이 신진대사와 변화와 호르몬 변화를 통해서 피부와 소통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입자가 곧장 피부로 와서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절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치킨 티카 마살라다라는 치킨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려워. 치킨 티카 마살라라는 그 메뉴를
이제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예, 그런데 이게 향신료가 듬뿍 들어있는 거죠. 카레 종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막 좀 향신료가 강하고 이런 것들 마늘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얼굴에서 뭐 피부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이제 냄새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날 뿐만이 아니라 뭐 여드름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거는 100%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외국 사람을,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뭐 다양한 외국 사람을 굉장히 많이 관리를 이제 했고, 많이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해외 생활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는데요. 이 먹는 음식에 의해서 땀으로 배출되거나 피지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 100% 맞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냄새나요. 마늘 냄새. 마늘 냄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는 입에서 나는 것도 있겠지만 피부나 피지에서, 땀에서 나는데, 이게 이제 마늘에서 이제 나오는 황화물 분자, 알릴 메틸 황화물. 얘네들이 이제 땀으로 분비되거나 이럴 때 이제 냄새가, 황 냄새가, 계란 썩은 냄새 같은 게 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온천에 유황 온천 같은 데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우리 몸에서는 안 돼요. 반대로 서양 사람들 누린내 나잖아요. 고기 누린내 나고 막 엄청 냄새 나죠. 이 동양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책에서도 막 황은 동양 사람한테 냄새가 난다고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인종차별이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그런 컬이나 마늘이나 막 그런 걸 많이 먹었더니 막 이제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막 지독한 입냄새를 유발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정. 그런데 본인들한테 나는 냄새를 잘 모르는 거죠. 엄청나죠, 이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이 나요. 외국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는 우리는 절대 참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 냄새 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네, 너무 있어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여기서는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희귀 유전 질환이 있대요. 트리메틸아민요증이라고 하는데, 생선 악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선이나 달걀, 쇠고기, 간, 특정한 채소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세균이 이제 어떤 특정 세균이 이것을 분해하면서 합성되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이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모든 게 효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게 호르몬 아니면 효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자임이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 게, 피부에서도 엔자임이 각질 제거를 하지만 위장 내에서도 소장 내에서도 엔자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소화 효소가 입에서 제일 먼저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하는 아밀라제가 침에서 나오는 이유가, 탄수화물을 빨리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입에 넣자마자 그냥 침에서 아밀라제가 분비하고, 이제 위로 내려가면은 이제 단백질 같이 좀 질긴 놈들을 분해를 해서 쪼개가지고 이제 소장으로 가서 흡수시켜야 되니까 펩신이나 뭐 트립신 이런 이제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장에서 지방을 잘 분해해야 되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방 분해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위별로 나오는 효소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우리가 힘을 쓰는데 필요한 것들, 저축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부위에 따라서 이제 위장, 소장, 대장에서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지만 위장, 소장, 위장, 소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생기는 병이래요. 이런 것 때문에 악취를 없앨 수가 없고 온몸에서 악취가 난대.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냄새를 잘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아시잖아요. 막 카레 많이 먹으면 이제 카레 약간 매콤한 냄새 나고, 뭐 약간 썩은 달걀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고요. 골고루 이것저것 그냥 골고루 먹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먹는 음식이 과연 피부에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